요즘 것들의 경제 진행을 맡은 이다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제는 바로 알바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게 오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는지 김세영 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광주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 보니까 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러한 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센터에서 노동 법률 관련한 상담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우리 알바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을 못 받았다 하는 경우들, 맞죠. 이런 경우들에는 임금을 받을 수 있게 정확하게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계산도 해드리고 그리고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주분들과 좀 통화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게끔 이렇게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조정들이 안 됐을 때에는 법적인 구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노동청에 이제 서류를 접수하는 거나 또 이제 가서 어떻게 본인들이 진술하고 이야기해야 될지 이런 방면으로 좀 조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이 되면서 최저임금이 올해 올랐어요. 8,350원으로 지난해보다 850원이 올랐는데 수습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뭐 3개월까지는 그 최저임금을 다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합당한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했을 경우에 이제 그렇게 수습기간을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다소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1년 이상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감액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최근에 법이 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던가 감액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바생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기 위한 그럼 또 다른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퇴직금의 법정 기준은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넘느냐 아니면 15시간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내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했고 그리고 실제로 1년을 근무했다라고 하면 알바생도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알바생들에게도 주휴수당 그런 것도 챙겨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휴수당도 알바생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기준이 퇴직금과 동일하게 주 15시간 이상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고 없고가 이제 나뉘어지게 되고요. 주 4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8시간치를 주휴수당으로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내가 주 30시간 근무면 6시간 주 20시간 근무면 4시간 이렇게 좀 비례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제 이 주휴수당의 요건 중에 하나가 결근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이 한 주를 결근 없이 나왔을 때 힘드니까 하루는 유급으로 쉬어라 이렇게 주는 게 주휴수당이에요. 근데 이제 결근이 있으면 이 유급으로 쉬는 것을 안 줘도 된다는 거죠. 이 근로계약서는 이 알바를 함에도 불구하고 꼭 써야 되는 걸까요? 네, 알바를 하더라도 꼭 써야 되고요. 또 일용직으로 하루 근무를 하더라도 꼭 써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서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죠. 네,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핵심은 근로시간과 임금이에요. 내가 출근해야 될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지 그리고 그 사이에 휴게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이 내가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반대급부로 임금을 어떻게 줄 건지 얼마를 줄 건지 이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휴일, 그게 주에 몇 요일로 되어 있는지 혹은 이제 이게 순번을 짜서 돌아가는 거라면 어떻게 이제 이거를 배정하는지를 어떻게 적혀 있는지 계약서에 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퇴직금 간에도 어떤 상관이 있나요? 계약서를 안 써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1년 이상 근무를 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내가 근무 입사 날짜와 퇴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
뭐 예를 들어서 적어놓은 뭐 일기장이나 뭐 다이어리에 적어놓은 근무 이제 했던 날짜 적어놓은 거 이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또 월급 통장, 계약서가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근무했던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도 챙겨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책인가요? 예, 저희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네네. 지난 1년간 상담한 내용들을 연말마다 네.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어떤 상담이 접수가 많이 됐고 네네. 또 어떤 유형의 상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책자 형태로 발간을 하고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당하는 사례라던가 아니면 혹시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여기에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가 된 게 임금에 대한 상담이었고 임금 중에서도 퇴직금에 대한 상담들이 실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이 단순한 임금 체불, 그러니까 급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상담이 두 번째로 많이 있었습니다. 황당한 사례는 그래 퇴직금을 달라고 했는데 사업주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한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실은 4대 보험 가입 여부랑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는 별개이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알바에서도 4대 보험을 원하는 것만 쪼개서 넣을 수 있나요? 원하는 것만 이제 넣을 수는 없어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근무를 해서 일정한 조건에 맞으면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보험마다 약간씩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다면 4대 보험은 모두 가입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많은 사례를 들으셨을 텐데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문제가 생기고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비정규직 지원센터 연락 주시면 되고 전화번호 1588-0620 전화 주시면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꼭 정말 오늘 이야기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용기를 가지시고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우리 알바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